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당시 그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그 합리적인 뭐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뭐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치 않고 저는 뭐 비상하게 이렇게 조금 뭐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 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예,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척사령관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영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근무 연도 상당히 깊어 오랫동안 형 동생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이시죠? 근무연은 없었고요. 단 한 달 정도 제가 대령 때 합참에 과장할 때
우리과의 파견 나와서 저를 일을 도와준 적은 있고 그 뒤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방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을 인계를 한 그런 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동생은 대개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육사 선후배끼리 형 동생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호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호칭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아무리 추중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김용현과 여인영에게 대통령이 왜 울분에 차서 화를 내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으셨죠. 울분과 화는 거 잘못된 좀 제 생각과 다른 표현이었고요. 어쨌든 지나간 말씀이 있지만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대통령을 근접해서 모시는 김명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화된 저희 도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에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증인의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 그런 뜻을 제가 저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우리가 사실은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였는데 혹시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제 핑계를 대서 한번 경호처장에게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오늘 취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전하고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죠.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과 장관이 됐지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온 적이 별로 없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다른 또 혹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봐 아무래도 대통령 주변의 인간관계는 경호처장이 잘 아니까 대통령께 좀 말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봐서 오늘 일을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말투였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처장은 제 말에 100% 동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